더리치SF 황태현 대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외부 활동도 못 하시고 정말 좀 많이 심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데는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또 언젠가는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를 위해서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재테크 전략 한번 짜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재테크 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있죠. 사실 복잡할 때는요, 투자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부터 현재, 현재부터 현재, 앞으로의 미래도 봤을 때는 소형 아파트가 재테크하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형 아파트를 어딘가에 투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소형 아파트 접근하는 법이라던가 또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는요,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량은 전체 아파트들 수량 대비했을 때 무조건 작은 것만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인구 가구 수 증가 대비 지금 공급량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큰 집을 선호해서 만약에 많은 가족이 있으면 큰 집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분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작은 집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네 부모님들 지금 현재 한 70대, 80대 계신 분들께서는 10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또 30평에서 40평, 50평, 60평을 늘려갔다면 지금은 줄여나가고 있죠. 60에서 50으로, 50에서 40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소형 아파트 기준은 한 24평형 이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축에 있는 어떤 중형 아파트들을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한 30평대,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7평 기준을 중형 평형대라고 하고 그 이상을 대형 평형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를 받고 있는 평형대가 24평 이하, 그러니까 한 20평에서 24평 이내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방 2개나 방 3개 정도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좀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급격하게 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다는 문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분리되는 그런 시대에 있고요.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다 출가를 시키고 나면 두 분만 남으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40평, 50평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봉착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현재 2020년에서 2025년 또 2030년 이 10년 사이에도 더 극심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재테크를 생각하시고 또 거주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소형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재테크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내 눈에만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판다는 건 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좋아해야지만 성공적인 재테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소형 아파트든 어떤 다른 타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도 수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개가 담보가 되면 황금성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부동산은 팔 때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살 때부터 이미 80% 이상은 결정이 난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살 때 잘 사야 한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금성이 좋아지려면 일단은 지역에 어떤 이야기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금 불편했었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교통이 들어온다, 상권이 발전된다, 뭐 상업시설이 증가한다, 뭐 기업이 들어온다,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 여기가 좋아졌네 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인구 유입이 바로 어떤 실제 실수요자라든가 임대 수요자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런 임대 가격들이 끌어올려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좋아지면서 그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니까요. 꼭 이런 어떤 원칙적인 것들은 꼭 집중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통에 대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이런 곳들을 보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교육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는 곳들이 젊은 층들이 들어가기도 좋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수도권처럼 잘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잘 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세종특별시 뭐 이런 곳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 인구가 좀 증가하는 곳들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자, 전월세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으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임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공실률에 대한 어떤 위험도 축소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매매 시세 대비 매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매 가격을 버티고 있는 현재의 전세금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창동이나 청량리나 이런 곳들이 GTX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서 가격들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실제 가격 대비 상승은 했지만 임대가는 그대로 유지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실제 이 갭이 벌어지면서 실제 전세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50%밖에 못 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제 갭 투자를 준비하시고 뭔가 차익을 준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방점을 찍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그러면 한 70% 정도 된다 그랬을 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보시고 파악하셔서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고 그거를 거래로 이어가게끔 전략을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황금성이 좋은 그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소형 아파트 딱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어딘가, 서울 안에서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강남 좋은 거 압니다. 자, 강남 쪽에 이 뭐 양천구, 목동 이런 데 좋은 거 알죠? 자, 마곡지구 일대도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되는 데들은 이미 그 상품 자체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 자본 대비해서 무겁거나 내 자본 대비해서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실제 투자하시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거운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아직은 지역들이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호재가 따라오고 있고요. 지역에 대한, 그리고 상품에 대한 상품성이 임대 수요자, 이 수요층들이 또 두텁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어떤 변화와 상업시설에 대한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신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나가면 내 돈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 내 돈 대비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고 안전하게 황금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곳으로 빠져나가지 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곳에 GTX라던가 지금 노원도 보면은 창동이라든가 노원역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따라오고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GTX 이런 것들 따라오고 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이 부분이 가장 또 일자리를 선도하고 있고요. 중랑 일대도 GTX라든가 또 교통, 상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강남이라든가 중심부보다는 현저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테크라고 하신다면 보유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는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선택하시더라도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원칙을 가져가면서 기본기에 충실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